afternoon. It's a great pleasure. 안녕하십니까? 2021년 세계해양 포럼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올해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가 중이지만 포럼의 중요성은 여전히 큽니다. 부산에 계신 모든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해상 해양 부문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기인 만큼 본 포럼도 이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해양의 미래에 관한 많은 담론의 핵심은 바로 우리 미래를 위한 스마트 환경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상 탄소 배출 감축에서 수산업의 미래, 해양 서식지의 보호와 복원의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바람은 명백합니다. 관건은 해양업계가 선견 지명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끌려갈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 과제들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해운업이 기후변화 대응 논의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지만 아직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법은 부재한 현실입니다. 이 외에 해양오염, 서식지 감소, 남획 등으로 인해 해양생물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어 우리의 바다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인 IUU 어업은 남획이 미치는 전 지구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IUU 어업은 어류 개체수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 다양성과 건전성 그리고 수산물 소비에 의존하는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IUU 어업이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고도 있습니다. 합법적, 불법적 원양 어업의 증가로 인해 해안국가의 수자원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각국이 IUU 어업을 억제할 어업 관련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역량 구축에 우리 모두가 투자해야 합니다. 세계 식량 안보, 환경, 경제 및 해상 안보를 위해 모든 바다의 수자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한 지구에 건강한 바다를 오래도록 지키기를 원한다면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앞으로 수개월 내에 2차례 주요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실질적 합의를 이끌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후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인 COP26 글라스고 회의에 참석합니다. 총회에서 해상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탄소 감축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중대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중국의 COP16 또한 생물 다양성 보호라는 목표를 위해 동일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한 수송 분야 규제의 방향도 명백히 보입니다. EU는 최근에 탄소 감축 전략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제 해운을 처음으로 전략에 포함시켰으며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에 해운 부분이 편입됐습니다. 향후에는 영내 항구에 들어오는 선박의 탄소 배출량의 50%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정박하는 선박의 경우 자체 엔진을 이용하지 않고 항만 시설에서 공급하는 전력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나아가 청정 연료 사용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지난 봄 중국 또는 해운 부문을 자국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영국 역시 국가 탄소 감축 목표에 국제 해운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곧 알 수 있을 겁니다. 미국도 아직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탄소와 환경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도 곧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존 케리 특사도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의회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일방적 접근 방식에 대해 신중한 태도입니다. 미국이 타국의 부담을 떠안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대응이 국제해사기구 IMO에게는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주요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만들 경우
규제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해 해운 부분의 운영이 난항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해운과 항공 부문과 같은 글로벌한 산업은 글로벌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IMO는 해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한 단계 진화한 글로벌 접근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IMO와 같은 기구는 다루는 안건들이 매우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야심찬 목표에 대해 합의를 못했고 또 EU와 같은 연합체의 전략이 앞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22개월 동안 IMO 회원국들이 공조를 통해 글로벌 차원에 신뢰할 수 있는 접근법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시장 중심의 대안들이 필요합니다. 항구와 그 주변의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규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넷 제로를 가능한 한 조기에 달성토록 기술 개발에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고 개도국을 지원해 자국의 해운 넷 제로 전략을 추진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느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 해결 방안이 없는 부분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업계가 빠른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머스크사는 배출량 대폭 감축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도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해운 탄소 배출의 종국적 기술 해결책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수소가 항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소의 큰 부피로 인해 장거리 운항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도 활용 가능 물질이지만 부피 문제는 없으나 독성이 강한 물질이며 또 다른 차원의 환경 이슈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전력은 장거리 크루즈선보다는 단거리 페리에 공급 가능합니다. 머스크사는 현대 에탄올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는 제로 배출 연료가 아닙니다. 항공 부문 역시 유사한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초기에 단거리 비행에 수소를 이용하는 방안도 있으나 합성 연료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주류입니다. 또 영국의 롤스로이스사는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해 만든 연료를 공급하는 항공 엔진 기술을 개발해 연료 생산과 배출의 넷제로 순환 시스템을 추진 중인데요. 해운 부분에서도 최상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기술을 채택하든 또는 선박의 크기와 시장에 따라 복수의 기술을 적용하든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것은 바로 규제입니다. 해운 부분이 시장 중심의 조치와 배출권 거래제에 편입이 되면서 전통적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비용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결국 이러한 추세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수송 부분의 규제로 인해 비용은 증가하고 시장 점유율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기후 아젠다는 해양 환경의 문제나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부분의 일부일 뿐입니다. 생물종 개체수와 서식지의 감소, 해양 오염의 악화로 극심한 피해를 낳았고 이제 되돌려 놔야 합니다. 유럽 환경청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기후변화만큼이나 지구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스미소니언 연구원은 멸종위기 종이 2,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산호초와 맹그로브 숲이 파괴되고 남해구로 해양 생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지역 주변의 해안 서식지 피해가 특히 심각한데요. 인구 수억 명의 생계가 바다에 달려 있습니다. 썩어 죽어가는 바다는 이러한 사람들의 목숨도 앗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서서히 나아가면서 해양 보호구역 지정이 늘고 있으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수역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플라스틱에 의한 대규모 오염과 거대한 스케일의 산업적 어업이 해양 생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하려면 이러한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업계는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주인의식 고취가 필요하며 훼손된 환경을 복원해야 합니다. 시장 중심의 조치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해운부문 탄소 거래제로 얻은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스마트 기술, 개도국 지원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바로 해운사가 배출권 거래 지원금을 연구 예산으로 할당하거나 EU나 각국 정부가 탄소 거래 수익을 일반 세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재원은 업계가 환경에 피해를 주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해운 탄소 거래에서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은 해양 환경을 개선하는 데 반드시 사용돼야 합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제과기업인 마스사가 발표하는 회의에 참석한 바 있었습니다. 마스사는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는 산호초를 복원하는 사업에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진들 보셨죠? 아름다운 산호초로 덮인 해저 환경이 오염과 자연훼손적 어업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모습을요. 마스사가 펼친 사업의 성과는 가히 놀라웠습니다. 철 프레임으로 된 망을 해저에 두었는데 2년이 채 되지 않아 산호초가 회복하기 시작했고 3년이 지나서는 어류와 기타 해양생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맹그로브의 복원 역시 중요합니다. 현재 세계 맹그로브의 1.9%가 매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맹그로브는 탄소의 중요한 흡수원이자 해양생물의 서식지이며 폭풍 등의 악천후로부터 해안지역 주민들을 보호해줍니다. 이렇게 사라져가는 서식지를 복원하려는 과감한 목표들이 많습니다만 목표나 염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생태계 복원을 위해 뛰는 사람들은 우리가 목표 달성에 근접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젠다상의 우선순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유럽, 미주 및 아시아 지역에서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규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고객과 투자자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런던에서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친환경 그린 이력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그린 인증 제품을 점차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수치심을 주는 전략이 호응을 얻고 있고 마일리지 제도 금지나 세금 부과 등 규제를 위한 정치적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도 그리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들이 자연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대한 캠페인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운업은 하루아침에 변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10년 안에 휘발유와 디젤 차량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만 10년 안에 해운 부분의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세계 해운업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션 트랜스포메이션 제1단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스사가 하는 산호초 복원 사업은 매우 가치 있는 사업이고 재원은 업계 내에서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 수익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플라스틱 회수 사업이나 폐기물로 앓고 있는 환경 복원 사업에서 얻은 수익은 재활용에 투입돼야 합니다. 맹그로브 훼손 지역 복원이나 해조류 재조림을 통해 서식지를 살리고 탄소를 흡수하면 됩니다. 이러한 아젠다는 해운업계가 지금 바로 기획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의 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술 개발을 촉진할 국제사회의 규제 조율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넷제로 해운을 구현할 수 있고 유엔의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IMO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중구난방 전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술의 역할도 부문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기술 중립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능한 빠르게 환경 파괴적 기술은 사라지고 이러한 기술 이용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부과해야 합니다. 탄소 거래에서 오는 재원은 단순히 세수나 기존 예산 충당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양 환경을 개선하는 업계의 역량을 진정으로 키울 수 있도록 사용돼야 합니다. 변화한 바다는 더 건강한 바다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바다가 다시금 건강한 바다로 거듭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해운업계의 책무입니다. 감사합니다.